국어 햇쌤이랑 다 해보자. 안녕하세요. 배즐 고3 선생님 정다혜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지금 듣게 될 강의는요. 우리 3월 학평 인문 지문 해설입니다.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앞에 있었던 두 지문이 있었잖아요. 사회 지문이랑 기술 지문에 비해서는 인문 지문이 조금 그래도 여러분들 마음에는 좀 편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답률이 그렇게 많이 높진 않은데 지문의 문장 중에서 조금 까다로운 것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는 부분들 이런 것들만 좀 이야기를 하면서 갈 겁니다. 선생님이 이제 이야기를 했었죠. 선생님의 수업을 들어본 친구들은 아시겠지만 모르는 친구들도 많을 수 있으니까요.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인문지문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뭐 하라고요? 겉핥기하라 그랬어요. 겉핥기하란 이야기는 너무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왜 나왔지? 이런 걸 왜 얘기하지? 이런 거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말고 문장에서 주어진 정보, 문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를 그대로 갖고 와서 쌓는 겁니다. 그대로 갖고 와서 연결 짓는 거고요. 그대로 갖고 와서 이해하시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 내용 자체에 대한 어떤 의문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러면 너무 오래 걸리게 된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겉핥기를 했을 때 이 지문은 그 어려웠던 문장이 어디였는지 선생님 생각엔 그래. 그다음에 이제 현장 강의 듣는 친구들의 의견도 그랬고 물론 그 사탐하는 친구들 중에 윤사하는 친구들은 조금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었었나 봐요. 괜찮게 풀었다고 하더라고. 윤리와 사상 맞나? 생윤인가요, 요새는? 생활윤리? 윤사든 생윤이든 사실 굉장히 헷갈려요. 선생님 아직도 나이가 좀 있는 사람이라서. 자, 그러면 그런 친구들은 괜찮게 풀었는데 또 이런 게 유난히 어려운 친구들이 있단 말이야. 논리나 명제가 아닌데 조금 힘들어요 하는 친구들 잘 따라와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 부분이 어려웠겠다라고 예상을 하고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해야 겉으로 딱 잘 이해를 할 수 있을지 어느 부분이 문제로 나올지를 예상할 수 있을지 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멈춰 있는 흰 공에 빨간 공이 부딪혀 흰 공이 움직였습니다. 자, 지금 공이 요렇게 있고 이 친구는 스탑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빨간 공이 또르르르 굴러옵니다. 그래서 얘는 멈춰 있는 상황 이렇게 와요. 얘가 이렇게 대굴대굴 굴러옵니다. 요렇게. 자, 요런 상황이에요. 굉장히 잘 그렸죠? 요렇게. 자, 굴러오는 상황이에요. 자, 흰 공이 움직였습니다. 자, 이랬을 때 여기 밑줄 기억 있으니까 문제로는 당연히 나올 것이고 첫 번째 줄에 밑줄이 그어져 있기 때문에 얘부터 일단 풀 수는 없어요. 그죠? 요런 정보들이 나왔네. 자, 휴이라는 사상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빨간 공이 흰 공에 부딪힌 사건과 흰 공이 움직인 사건. 사건이 두 개 나왔네요. 빨간 공이 흰 공에 부딪힌 사건. 흰 공이 움직인 사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빰 하고 부딪힌 사건과 얘가 어떻게 움직인 사건 요 사이에서 인과관계가 성립하려면 세 가지 요건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했어요. 세 가지 요건을 제시했네요. 그럼 이게 뭔지 당연히 이야기를 하겠구나. 인과가 성립하기 위한 것에 대한 세 가지 요건에 대한 글이 될 겁니다. 누구의? 휴메. 자, 휴미 생각하기에 인과에 세 가지 요건이 있었어. 뭐냐? 일단 첫 번째. 원인이 결과보다 시간적으로 앞서 있어요. 당연해요. 원인이 먼저 발생하고 그 다음에 결과가 발생해야지 원인이 나중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시간적 선. 원인과 결과가 시공간적으로 이어서 그렇죠. 원인은 저쪽 어디 뭐 이렇게 밑에 있는데 결과가 저기 바깥쪽에 있고 원인은 어제 일어났는데 결과 바깥에 있고 결과가 이제 뭐 내일 일어나고 이럴 수는 없어요. 그렇죠. 시공간적으로 이어져 있어야 되고요. 원인과 결과 사이에 항상적 결합이 있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요건 중에서 이해 못할 만한 게 하나 있지? 항상적 결합. 그렇죠? 이 두 개는 이해를 하겠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당연히 이거에 대한 설명을 지문에 요구하셔야 됩니다. 야! 항상적 결합이 뭔데? 바로 얘기해 주죠. 그죠? 이런 짓을 해야 돼. 이런 식으로 글을 읽어야 여러분들이 계속 연결되는 느낌이 들어요. 그죠? 오케이, 일단은 세 가지 요건. 첫 번째, 시간적 선후가 인과에 존재해야 됩니다. 그렇죠? 무조건 원인이 선, 결과가 후여야 돼요. 두 번째, 인과 사이에는 시공간적인 이어짐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항상적 결합이 있어야 돼요.
좋습니다. 자, 그럼 항상적 결합 이게 뭔데? 라고 생각을 하셨을 거고 바로 설명을 요구받았습니다. 자, 항상적 결합이란 뭐냐면 비슷한 상황에서 같은 방식으로 공이 부딪혀 움직인다면 같은 식으로 공들의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 아, 그러니까 이게 이 빨간 공이고 이 흰 공이어서 얘네여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다른 애들이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으면 비슷한 일이 벌어졌을 거야 라는 겁니다. 얘네만 특별한 게 아닐 때 라는 이야기겠죠. 이해됐어요? 요 정도는 겉으로 이해하셔야 돼. 비슷한 상황에서 같은 방식으로 움직였다면 당연히 이렇게 움직였을 것 이런 거. 오케이. 자, 이렇게 의미를 했어. 그런데 뭐가 나왔습니까, 여러분? 그러나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나가 나왔으니까 지금 흉을 까겠다는 얘기야? 흉을 지지하겠다는 이야기야? 보통 까겠다는 이야기가 맞겠죠. 그러나 리드라는 분은 위 사례와 같이 흉이 말하는 세 가지 조건이 성립하는 경우에도 인과가 안 될 수 있다고 봤어요.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왜? 봤더니 그는 오직 자유의지를 가진 행위자. 리드가 생각했을 때 행위자는 자유의지를 가졌습니다. 그죠? 행위자만이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여기까지 봤을 때 뭘 추론할 수 있습니까? 지금 빨간 공이 이 흰색 공에 부딪혀서 흰색 공이 움직였잖아요. 그럼 빨간 공이 행위자란 얘긴데 원인이란 얘긴데 뭐야 지금 리드는 빨간 공은 자유의지가 없으니까 행위자가 아니야. 행위자가 아니니까 원인도 아니야. 라고 생각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수준의 추론이 됐으면 굉장히 독해를 잘하는 거고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게 지금 당장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일단 까고 싶었던 건 뭐야? 리드라는 사람. 이거에 대해서 리드가 야, 이거 세 개가 다 있어도 뭐다? 인과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어. 왜? 행위자. 이 행위자는 자유의지를 가졌는데 이 자유의지를 가진 행위자만이 원인이 될 수 있으니까 행위자만 원인 가능. 이렇게. 그쵸? 요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여러분들. 이렇게 뭐 밑으로 내려서 필기하셔도 되고요. 옆으로 가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리드 입장에서 이거 인과가 안 돼. 왜냐면 인이 성립이 안 됐으니까. 라고 보겠죠. 일단 추론을 하자면 그렇습니다. 근데 포인트, 여기까지의 포인트는 뭐다? 이 세 개가 다 갖춰져도 인과가 안 될 수 있다고 생각한 놈이 있다. 그게 리드다. 그럼 당연히 얘들아, 그 다음 맥락은 하나밖에 나올 게 없습니다. 왜? 왜? 밖에 나올 게 없어요. 리드는 왜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면 리드의 의견이 뭔데? 리드에 대해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죠? 자, 들어갑시다. 행위자 인과 이론에서 얘들아 행위자 인과 이론이라는 건 행위자가 인이 된다는 얘기겠지. 그지? 자, 리드는 원인을 양면적 능력을 지녔으며 오케이. 원인. 리드 입장에서 원인은 누구만 가능해? 행위자만. 그럼 이 행위자는 양면적 능력을 지녔고요. 그 변화에 대한 책임이 있는 존재. 그럼 여러분들이 의문을 가져야 되는 부분은 어딥니까? 양면적 능력이 뭔데? 그죠? 일단 변화에 대한 책임은 뭐 당연히 무슨 말인지 알 거고. 그죠? 자, 양면적 능력을 바로 설명해 주잖아. 모르는 거 던져놓고 바로 설명해 줘요. 그죠? 황급히 막 설명을 해줍니다. 자, 양면적 능력은 변화를 산출하거나 산출하지 않을 수 있는 능동적인 능력. 그러니까 내가 변화를 이거를 이렇게 집어 들어가지고 여기다 놓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안 움직일 수도 있어. 변화를 안 할 수도 있어. 안 시킬 수도 있어. 이런 얘기예요. 내가 이걸 움직여서 상태를 바꿀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에게는 안 보이겠지만 내가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색깔 갖고 있을 때 요거랑 요거 바꿔가지고 색깔 요렇게 만들 수도 있는 거고 그대로 놓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양면적 능력입니다. 그죠? 변화를 산출할 수도 있고 산출하지 않을 수도 있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리고 행위자는 결과를 산출할 능력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내가 뭔가를 움직여서 상태를 변화시켜서 어떤 결과를 이끌어내는 능력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능력을 발휘할 수도 있고 발휘하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그죠? 발휘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죠. 자, 그리고 그 변화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쪽으로 와보자. 자, 리드가 생각하기에 행위자라는 존재는요. 어떤 것들이 있어야 됩니까? 리드가 봤을 때 행위자라는 애들은 양면적 능력이 있어야 돼. 변화를 산출하거나 산출하지 않을 능력. 그 다음에 변화를 산출했을 때 그 결과를 이끌어내는 결과를 산출할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이런 것 때문에 어떤 변화가 생겼을 때 그 변화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존재여야 돼. 그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리드는요. 그래서 진정한 원인은 행위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행위자만이 어떤 결과에 대한 진정한 원인일 수가 있다. 얘네 뜻에 따라서 움직여서 바뀐 거기 때문에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에 따르면 오, 빨간 공 예시 넣어줬네. 그치? 빨간 공이 흰 공에 부딪혔어요. 자, 그때 흰 공은 당연히 움직일 수만 있고 움직이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빨간 공 입장에서는 그 변화가 내가 굴러가가지고 얘를 움직이게 만들 수도 있고 움직이지 않게 만들 수도 있다. 그러니까 불가능해요. 빨간 공은 굴러가면 얘가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걸 지가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변화에 대한 선택이 없어요. 그리고 빨간 공이 흰 공이 움직였을 때 책임을 지지도 못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양면적 능력이 없습니다. 빨간 공은 흰 공을 움직이지 않게 할 능력이 없어요. 그죠? 움직이게 할 능력만 있지. 그지? 그리고 움직였을 때의 책임도 지지 못합니다. 양면적 능력 존재하지 않고 변화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기 때문에 빨간 공은 원인이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뭐다? 행위자가 아니다. 빨간 공은 행위자일 수 없다라는 이야기는 빨간 공은 그 사건의 원인이 될 수 없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쉽게 생각해 얘들아. 결국에는 리드 입장에서는 흉이 못마땅한 겁니다. 그거 세 개 가지고는 안 돼. 행위자는 인간이니까 라고.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겉으로만 보자. 자, 경험론자인 리드. 얘들아 봐봐요. 이런 말을 왜 넣어줬겠냐는 거야. 얘가 경험론자인 걸 왜 얘기했을까? 이런 것들도 중요하다. 관형어구 혹은 관형어로 꾸며져 있는 부분은 체크를 해줘라. 리드의 관점에서 보면 관찰의 범위 내에서 관찰. 우리 눈으로 보는 거잖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경험할 수 없는 거에 대해서는 얘는 논하지 않을 겁니다. 자, 관찰의 범위 내에서 행위자는 오직 인간뿐. 양면적 능력이 있고 결과를 산출할 수 있으며 그 변화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건 뭐다? 인간뿐이다. 자, 만일 어떤 사람이 흰 공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빨간 공을 굴렸습니다. 이 짓을요, 인간이 했어요. 자, 히힛 이렇게 굴렸어요. 그죠? 인간입니다. 옆모습이고요. 뭔가 이상한 모양이긴 한데 이렇게 이렇게 굴렸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사람은 행위자입니다. 얘가 행위자예요. 얘는 공을 굴릴 수도 있었고 굴리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굴렸죠. 그죠? 자, 그러면 흰 공이 그것 때문에 움직였어요. 이 흰 공이 움직인 최종적인 게 결과가 됐죠. 결과를 산출해 냈습니다. 결과 산출 능력도 있네요. 그죠? 자, 리드는 이와 같이 결과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양면적 능력, 굴릴 수도 있었고 굴리지 않을 수도 있었어. 그래서 그걸 선택해서 굴렸어. 발휘해야 하며 행위자의 의욕, 어머 얘들아 봐봐. 지금 여태까지 얘기했던 것 중에서 처음 등장하는 말이 있을 때는 이게 뭔데?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요. 그죠? 행위자의 의욕이 항상적으로 얘한테의 항상적 결합은 의욕과 능력의 결합입니다. 그죠? 의욕과 능력의 결합이에요. 그러면 양면적 능력과 뭐가 결합해야 돼? 이런 능력들과 의욕이 항상적으로 결합해야 돼요. 이게 있어야 자기의 의지를 발현시킨 거다라고 얘기를 하네. 자, 좋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았을 거야.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자, 리드는 의욕이라는 건 정신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다. 사건이다. 얘도 사건이라고 본 거야. 자, 의욕이라는 건 정신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사건. 정신적 사건입니다. 물리적이고 관찰 가능한 사건은 아니에요. 그죠? 이와 관련해 결과를 발생시킨 양면적 능력. 그쵸? 양면적 능력은 변화를 발생할 수도 있었고 발생시키지 않았을 수도 있는 그 양면적 능력이죠. 그 능력의 발휘에 결합한 의욕이 내가 이 능력을 발휘해야지 라고 하는, 내가 이제 이 능력을 발휘해야지 한데 능력 또 의욕이 필요하고 의욕이 또 다른 양면적 능력의 발휘로 나타난 것이며 그것은 또 다른 의욕을 필요로 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바로 이 문장입니다. 여러분들 꼬였을 것 같은 문장. 이게 뭔 말이야? 자, 이런 얘기야. 얘가 이거를 할지 말지 그 의욕을 생기게 하는 거 있죠? 이 의욕은 필요합니다. 나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의욕 필요해요. 그럼 이 의욕을 들게 하는 또 다른 의욕이 필요해요. 이 의욕 자체도 뭐다? 이것도 양면적 능력이라 의욕. 이거야. 의욕이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거를 위한 또 다른 의욕이 필요하고 그럼 당연히 이거를 위한 또 다른 의욕이 필요하고 난리가 나겠죠. 그죠? 이런 걸 지금 까고 있는 겁니다. 리드를 까기 위해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의욕을 위한 의욕이 필요하다. 쭉쭉쭉쭉쭉. 자, 이러한 주장과 관련해 리드는 야, 의욕은 정신적 활동이잖아. 이런 것들은
양면적 능력의 발휘인 의욕을 일으킴. 내가 의욕이 생겨남. 그것 자체가 의욕이 아니라 의욕을 일으킴과 그것의 결과인 의욕. 그죠? 의욕이 일어나서 의욕을 발생했어. 그래서 의욕을 일으킴과 의욕 자체를 구별할 수가 없어. 이건 정신적 활동이니까 의욕을 일으키기 위한 의욕이라는 건 없어. 의욕을 일으키는 것과 의욕은 똑같은 거야. 라고 얘기한 겁니다. 결국에는 내가 이거 빨간 공 굴릴까 말까? 빨간 공 굴려야지 라는 그걸 하는 데 있어서 의욕이 필요해요. 그 의욕을 불러 일으키기 위한 의욕이 또 필요해요. 이게 까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거를 불러일으키기 위한 의욕이나 이 의욕이나 같은 거다라고 얘기를 해버린 겁니다. 이해됐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는 의욕을 일으킴의 경우에는 행위자의 능력 발휘 자체가 그냥 의욕이다. 결국에는 의욕이다. 의욕이 일어나는 행위를 해서 의욕이 발생해서 어떤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그거 자체가 의욕이다. 또 다른 의욕이 필요하지 않다. 의욕을 일으키기 위한 의욕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이야기죠. 내가 여기서 나오지 않은 말을 한 건 없어요. 그냥 그대로 의욕을 위한 의욕 요거 의욕이기 때문에 또 다른 의욕이 필요하지 않다. 의욕을 위한 이야기 필요하지 않다. 그런데 의욕과 사건이 항상적으로 결합한다고 보는 리드의 견해에 대해서는 사건의 원인이 행위자가 아니라 의욕이라는 반론. 그거 좀 봐봐요. 의욕과 사건, 의욕이 있어야 낭면적인 능력을 발휘하고 그래야 결론이 나죠. 결과가 나오죠. 그죠? 봐봐. 이거잖아요. 의욕 때문에 양면적 능력을 발휘했고 그것 때문에 행위를 해서 결과가 나왔어요. 그럼 의욕이 있어야 사건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네. 그럼 뭐야? 결국에는 인간 때문이 아니라 의욕 때문 아니냐? 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요 반론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리드는 항상적 결합만으로는 인과의 필연성을 정당화하지 못한다는 논리. 야, 항상적 결합만 가지고서 인과가 일어나진 않아. 그래서 항상적 결합 부분이 좀 흔들린다고 해도 상관없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그것만 가지고서 인과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야 라는 거야. 항상적 결합만으로는 인과의 필연성을 정당하지 못한다라는 얘기는 이것만 가지고서는 인과가 일어나는 게 아니니까 그거 까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만 조건 아니야. 항상성 결합만 가지고서 지금 인과 내는 거 아니야. 그거랑 다양한 것들이 필요해. 이것들이 다 합쳐져서 인과를 만드는 거야. 라고 하는 거다. 이해돼요? 오케이, 좋습니다. 어느새 마지막 문단이에요. 너무 간단하죠? 게다가 그렇게 어렵지도 않습니다. 그지? 리드는 기회 원인의 문제도 해결해야 했어요. 그러면 리드한테 또 어떤 태클이 들어온 거야? 기회 원인의 문제라는 태클이 들어온 겁니다. 오케이, 얘는 뭔가 보자. 그럼 이게 뭔데? 어차피 A, 밑줄이 있으니까 이게 뭔지를 당연히 설명을 해줄 수밖에 없어요. 그죠? 오케이. 당시에는 중세 철학의 영향으로 그럼 중세 철학자들이 이딴 얘기를 했단 얘기입니다. 어떤 철학자들은 인간의 행동을 비롯한 사건들의 진정한 원인,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뭐다? 오직 신 때문이다. 신께서 우리를 이렇게 하게 만들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행위자는 기회 원인에 불과하다. 행위자인 인간은 신의 뜻에 따라서 뭔가를 하는 놈들일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래서 기회 원인은 일상적으로는 진짜로 내가 저 흰색 공을 움직이기 위해서 빨간색 공을 굴려야지 도르륵 했어. 자, 그랬을 때 뭡니까? 마치 원인인 것처럼 보여. 인간이 한 것처럼 보여. 근데 그 신이 저 인간이 저 흰색 공을 굴리기 위해서 빨간색 공을 움직이도록 만들어야지 라고 했단 얘기예요. 굉장히 복잡하죠? 자, 마치 원인인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진정한 원인이 아니다. 그래서 기회 원인이라는 건 진정한 원인이 아닌 것이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리드는 이러한 입장을 이렇게 진정한 원인은 신이야. 인간은 기회 원인이야. 가짜 원인이야. 라고 얘기한 거에 대해서 얘 뭐라 그랬지? 경험론자라고 했어요. 경험주의적 관점에서 배격했습니다. 어떻게 배격했지? 어떤 식으로 깠지? 그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 야, 얘들아, 봐봐, 생각해봐. 야, 신 주장했던 중세 철학자 놈들 한번 들어봐, 리슨. 이렇게 됐어요. 뭐라고 했냐면, 야, 니들이 실질적으로 겪을 수 있는 거 있잖아. 그거는 이거 해야지? 랑 실제로 한 거. 그거밖에 없어. 의욕과 행위밖에 없어. 근데 이 행위에 신이 개입한다고? 이거 니네 느낄 수 있냐? 니들 경험하고 관찰할 수 있냐? 신의 개입을? 이렇게 깐 겁니다. 그죠? 이건 경험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신이 사건의 진정한 원인은 될 수 없다. 왜? 경험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됐어요? 오케이. 리드는 궁극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은 행위자에게 달려있다. 그러니까 행위자가 원인이고 그 행위자는 인간밖엔 될 수가 없다라고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돼버리면 신의 개입을 배격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주체성이 굉장히 올라갔겠죠.
그죠? 그래서 인간의 주체적 결단이 갖는 의미를 강조했다. 라고 합니다. 이해됐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쉽습니다. 문제도 호로록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보자. 윗길에 나타난 리드의 견해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인간은 자유의지를 지닌 존재로 행위자가 될 수 있다. 너무 맞는 말이지 얘들아. 자, 변화를 산출하는 능력을 가진 모든 존재는 행위자이다. 얘들아, 봐봐요. 변화를 산출할 수만 있으면 행위자가 아니라 변화를 산출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어야 행위자가 됩니다. 이해돼요? 심지어 뭡니까? 변화에 대한 책임도 질 수 있어야 되고요. 결과도 산출할 수 있어야 돼요. 변화만 했는데 이거 뭐야? 선생님이 이렇게 바꾸기만 했는데 결과가 안 나와. 계속 이제 여기에서 뭔가 고정되지 않아. 뭐 이러면 또 행위가 안 되겠죠. 그죠? 행위자가 안 되겠지. 자, 그래서 변화를 산출하는 능력을 가진 모든 존재 행위자 아닙니다. 이 중에서 변화를 산출하지 않을 능력도 갖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되면 흰 공도 행위자가 돼요. 아니 그 빨간 공도 행위자가 돼요. 변화 산출했잖아. 그지? 흰 공 움직였잖아요. 그래서 빨간 공은 흰 공을 움직이게 할 수는 있지만 제가 굴러갔을 때 움직이지 않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오케이. 자, 그래서 모든 존재 행위자 정답 2번입니다. 그치? 자, 그 다음에 인간의 의욕은 정신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다. 그 다음에 항상적 결합이 존재하더라도 행위자가 존재하지 않으면 원인이 없다. 아니, 당연한 이야기지 얘들아. 요거 뭐예요? 휴메 인과 세 가지 조건에서 이게 다 있어도 행위자가 없으면 인과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죠. 맞는 말. 휴메이 제시한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도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행위자가 아닌 경우에는 행위자, 인과이기 때문에 행위자가 원인이기 때문에 행위자가 성립되지 않으면 인과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봤을 겁니다. 그죠? 행위자, 인과, 이론이겠지.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어렵지 않았죠? 그 다음에 15번 갑시다. 윗글을 바탕으로 기억을 이해한 내용. 빨간 공이 굴러가서 흰 공을 움직이게 한 그 사건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거. 리드는 빨간 공과 흰 공에는 양면적 능력 존재하지 않는다. 당연하죠. 공한테 양면적 능력이 어디 있어, 그지? 리드는 빨간 공과 흰 공의 움직임에는 시공간이 이어지지 않는다. 얘들아, 시공간은 이어지죠. 같은 공간에서 굴러간 거잖아, 동시에. 그죠? 그래서 얘가 뚜루루 해가지고 콩 하고 쳐서 프롱 하고 움직였잖아요. 그죠? 시간적 흐름 안에 있잖아. 그래서 이어지지 않는다? 아니죠. 지금 보시면요. 리드는요. 이 세 가지가 다 있어도 인과가 성립되지 않는 거에 대한 부분이지 얘네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진 않았어요. 그죠? 자, 그래서 정답이 2번이고요. 오, 간단하게 나왔지? 자, 그 다음에 리드는 빨간 공이 흰 공에 부딪힌 사건은 다른 사건의 원인이 될 수 없다. 당연하지 이거는. 그죠? 원인은 행위자만 가능한 거니까. 그죠? 자, 그다음에 휴은 빨간 공과 흰 공의 움직임에서 항상적 결합을 발견할 수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 사건을 인과로 보기 때문에 휴 입장에서 이 세 가지가 지금 다 성립한 상태라고 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사건은 이게 다 충족된 상태이기 때문에 항상적 결합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자, 5번. 휴은 빨간 공과 흰 공이 부딪힌 사건이 흰 공이 움직인 사건의 원인이라면 두 사건은 당연하지 얘들아. 이 부딪힌 사건이 나중에 발생했고요. 흰 공이 부딪힌 사건이 먼저 발생했고요. 흰 공이 움직인 건 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일어난 게 아니라 선후 관계가 있는 거죠. 이해됐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맞는 말. 16번 갑시다. 기회 원인의 문제입니다. 기회 원인의 문제 이거 중세 철학자 애들이 막 뭐라고 했었던 거잖아. 그치? 야, 진정한 원인은 신이야 라고 했었던 거. 자, 보자. A를 제기한 철학자들. 야, 리드야 이것도 한번 해결해봐 라고 하고 제기를 했어요. 리드의 행위자 개념 부정했겠죠. 야, 인간이 어떻게 진정한 애들이냐? 진정한 원인이냐? 긍정했다고 볼 수 없죠. 부정했다고 볼 수 있겠지? 그게 아니라 아니면 볼 수 있다, 볼 수 없다라고 하셔도 됩니다. X가 여기 들어가도 되고 여기 들어가도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A와 관련한 리드의 대응은 행위자인 인간의 주체성을 부각했다. 오, 이거 맞는 말이지. 야, 신의 개입을 니들이 직접 느낄 수 있어? 라는 거.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만이 진정한 원인이며 인간의 주체적인 자유의지와 의욕, 행위를 긍정했기 때문에 맞는 말 정답 또 2번이에요. 그죠? 적절한 거니까. 자, 그 다음에 A의 해결을 위해 리드는 행위자가 기회 원인이 될 수 얘들아, 기회 원인 뭐지? 기회 원인 뭐야? 가짜 원인이야. 그죠? 그렇기 때문에
행위자가 기회원이라고 보면 안 되겠지, 얘들아. 리드의 입장에서 행위자는 인간인데 인간이 기회원이 될 수 있다고 긍정해버리면 A를 제기한 애들을 편들어주는 거잖아. 말이 안 되죠? 그죠? 자, A를 제기한 철학자들은 인간의 행동을 일으키는 진정한 원인을 인간 자신이 아니라 신의 개입으로 봤죠. 신으로 봤습니다. A를 제기한 철학자들은 인간 행위의 원인을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사건으로 한정지었다. 인간 행위의 원인은 뭐예요? 얘네가 봤을 때 신이에요, 신. 그렇기 때문에 신을 일상 경험으로 한정지었대. 말이 안 되죠. 이 신이 일상적인 경험입니까? 아니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한정지었다. 신이니까 그걸 뛰어넘은 거죠. 그래서 인간의 행위를 볼 수 있는 게 일상생활뿐이다라고 한정지은 거지, 그 원인, 지들이 생각하는 원인은 신이기 때문에 그걸 일상 경험으로 한정지은 건 아닙니다. 오케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사실은 보기 문제 여러분들이 쫄지 않아도 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되게 간단해요. 봐봐요. 여러분들 딱 느낌이 선생님이 얘기해줬던 그 문장이 제일 어려울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의욕을 위한 의욕이 필요하다. 그죠? 이 부분에 대한 문제입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을 추론했을 때 적절한 거. 리드에 따르면 의욕은 행위자의 양면적 능력의 발휘에 결합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이거를 변화를 일으켜야겠다, 일으키지 않아야겠다라는 그 의욕 있죠. 결합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능력의 발휘는 또 다른 의욕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 의욕이란 능력은 또 다른 의욕이 필요해요. 그래서 의욕이 필요해 라는 거. 이 연쇄는 끝없이 이어질 수 있고 이 의욕에 선행하는 의욕이 무한정 필요해진다. 의욕을 발휘해야지 이 의욕을 발휘하기 위한 의욕이 또 필요하고 얘를 발휘하기 위한 의욕이 또 필요하고 이거 무한히 필요하다. 그렇다면 행위자는 어떤 의욕도 일으킬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행동도 할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의욕과 향상적 결합을 얘기를 해버리면 이거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B가 대답합니다. 의욕의 무한후퇴. 의욕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있죠. 이걸 제기한 겁니다. 근데요. 생각해보세요. 리드는요. 그 의욕을 일으킴과 그것의 결과인 의욕을 구별하지 않았어요. 똑같은 거라고 했습니다. 그죠? 정신적인 사건이고 그건 똑같은 거다. 구별할 필요가 없다. 라고 봤고 항상적 결합만이 원인을 설명하는, 인과를 설명하는 게 아니다. 라고 두 가지를 갖고 왔죠. 자, 그래서 이거에 따르면 그 문제는 해소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욕과 의욕을 일으킴을 구별하지 않는다는 맥락이 나오면 돼요. 의욕과 무관하게 정신적 사건이 결과될 수 있죠. 갑자기 정신적 사건 결과를 왜 얘기하는 거죠? 그죠? 이건 아니에요. 정신적 사건의 결과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양면적 능력의 발휘에는 의욕이 항상적으로 결합한다. 이거는 그냥 리드의 의견인 것뿐이지 얘를 해결하진 않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맞는 말이지만 얘를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다. 3번. 양면적 능력의 발휘와 그 결과로서의 의욕. 그러니까 의욕을 일으키는 것과 그 결과로서의 의욕은 구별될 수 없다. 정답 3번입니다. 이해됐어요? 오케이. 의욕의 또 다른 의욕이 선행하는 연쇄는 우리가 관찰할 수 있어. 내가 의욕을 일으켜야지라고 하는 걸 관찰하실 수 있나요? 아니죠. 관찰은 상관없습니다. 의욕을 일으키는 양면적 능력은 변화를 산출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거는 갑자기 양면적 능력과 의욕을 뒤바꿔 버렸죠. 그죠?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래서 의욕을 일으키는 양면적 능력,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지.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해설은 요 정도까지가 가능할 것 같네요. 그래도 3월 학평 중에서는 그나마 괜찮았던 지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포인트 잘 잡으시고 겉으로 드러난 것들 잘 연결 지어서 읽어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요. 여러분 선생님이 해설해드린 모든 문항들, 모든 지문들은 다시 한번 스스로 해석을 해보시기를, 독해를 해보시고 의문을 가져보시고 연결 지어보시고 연습해보시길, 결국에는 이해로 여러분들이 그 지문을 뚫어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다들 강의 듣느라고 너무 고생하셨고요. 선생님 강의를 직접 듣고 싶은 친구들은 열심히 찾아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들 너무 시험 보느라 고생했고 열심히 공부해서 선생님 6평에선 여러분들 좋은 성적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안녕.